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의 창립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특별한 날에 정책연구회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작은 인연을 갖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교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또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 귀한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1시간 동안 한국 근현대 수학과 연구재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이상구라고 합니다. 수학과에 근무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고, 제 CV를 이 주소에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에 교수 생활을 했는지를 아시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본부이고, 그 앞에 이렇게 이쁜 정원이 지금 뽐내고 있는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요즘 학교 모습이고, 저는 다음과 같이 한국 근현대 수학의 개척자, 그리고 한국 수학의 미래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제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V에서 간단히 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스트럭처럴 매트릭스 시리로 연구를 시작하여 논문을 내다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컴비네이터럴 매트릭스 시리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고 또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글로벌화에 가면서 컴퓨테이셔널 매스, 또 매스 모델링 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뉴 PhD 들이 잡을 잡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크게 시야가 넓어진 것은 IMF 때인 1998년도 겨울 미국의 연구전에 가서, 그때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의 카렌 헝거 파셜 교수가 강연하던 중에 지금 미국 수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강국이 되었지만 100년 전에 미국 수학은 세계 수학에서 비웃음 받던 그런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단 100년 만에 미국 수학이 이렇게 발전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강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100년 후에도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는 그런 영구적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일은 지금 젊은 세대들을 잘 가리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서 미국 수학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수학계를 들여다보는 노력을 기울였고, 또 더 나아가 21세기에 우리가 한국 수학의 경쟁력을 어떤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학사를 유심히 들여다봤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 교수들을 만나면 오히려 제가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그런 결과들을 모아서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란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전시회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이 한국 근대사의 개척자 중에 10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쟁력을 저는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수학과 연결시키는 그 모바일 매스, 첨단 수학을 이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이 웹주소에 들어가면 바로 행렬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 렉처 노트를 보고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 한국 수학이 모바일 수학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크미 12와 서울 ICM 2014에서 소개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름다운 수학적 오브젝트가 이런 이퀘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또 시간 t가 변하는 데 따라서 애니메이션으로 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즉 스마트폰에서 명령을 주면 서버가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것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띄게 해서 그것을 파일로 바꿔서 프린팅하는 그런 단계. 즉 명령을 줘서 그림을 그린 것을 STL 파일로 바꿔서 그것을 프린트로 해서 오브젝트로 갖는 이런 일들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고쳐가면서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툴인데 보시면 이퀘이션을 집어넣어주면 DNS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3D 프린팅 해서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영화 아바타에 사용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봤고, 이 매스와 아트, 그것을 3D 프린팅, 그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해봤고, 그런 것들로 제가 쓴 논문, 그런 시어리티컬한 논문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저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특히 알려지는 건 오히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구도 안 한 연구를 한 것에서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고 또 찾습니다. 자, 먼저 이 100년 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수학을 찾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 고서실 존경가, 또 명륜동에 또 서울대학 규장가,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 고서실 등을 뒤져다녔고, 거기서 이게 옛날 조선시대 산학들에 대해서 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어서 술이란 책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후에 나온 그 전에 나온 수학 전경 저료집, 간이사측 문제집 등 이런 책들을 찾았습니다. 이 근위산술서도요. 이 술이란 책을 자세히 보면 이게 표지인데, 이게 표지의 명분, 이렇게 안수, 가감, 비례, 영류, 차세, 호징, 첩차, 호징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수학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특히 첫 페이지의 명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수학책인지를 모르고 지나갔던 책입니다. 이 수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명분은 수리정원이라는 서양 수학을 중국어로서 정리해 놓은 책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수리책의 98쪽을 보면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이 10개 등식, 구명 흥각형에 대하여 꼭지각과 호각에 대한 공식들을 값을 병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정현, 여현, 정절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표현한 그런 식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것이 내용이 바로 이런 공면, 구면, 삼각법의 내용들인 것을 파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큐브 루트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 또 정삼각형
또 정각의 작도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제시대 때 가리키던 그런 수학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일본 수학들이 들어오기 전에 보제 이상설 선생이 서양 수학을 공부해서 그 내용들을 수리정원에 보태 쓴 책이 수리고, 그것이 한국 그 전통 산학과 근대 수학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논문으로 써서 소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굴된 책이 백승호초, 화학계목조, 식물학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학 만초, 계약법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가 그 논문을 쓰고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이제 작년 보제 이상수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 학회에서 이재영 경주교육감과 같이 1시간 동안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승호초 물리학 책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물리학 내용들, 식물학, 화학 계몽수의 화학 식들이 쓰여있는 이런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 1880년, 1890년대에 쓰여져서 가리켜졌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것은 우리가 사실 한국 근대 과학사, 수학사를 다시 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할 때 연구재단은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상수 선생이 그 당시에 수학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서, 그래서 교육부가 문부가 우리나라 한정사범학교 교사 후보생들을 가리키기 위한 고등 수학책으로 이제 산술 신서를 써달라고 권유해서 쓴 수학 교과서가 이제 우리나라에 저자가 있는 최초의 이제 교과서 만들어졌고, 이 1900년도 7월에 이 산술 신서책이 나온 이후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1910년 일제 침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말로 쓰인 서양 수학책들이 쓰여지고, 그 책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한국 근대 수학 선생님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법례에는 다음과 같이 든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1905년에는 유일선이라는 분이 수리학이라는 잡지를 냈고, 여기서 보면 간이 문제 해설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과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광고 등 이 잡담, 실건 등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차를 좀 자세히 보시면 산술 신강의에서 뭐 명수법, 기수법, 가법, 간법, 가감승제죠 등, 이과의 공기물, 화약, 우, 등 하류 등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한성사범학교에서 수학 모습입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과정을 리드했던 보제 이상설 선생은 1800 과거 대가를 붙고 1895년에 초대 성균관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한국의 수학과 과학을 교과과정에 필수로 삼으면서 수학이 그 전문 산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배워야 하는 그런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사학자 박성래 교수님은 보제 이상설을 한국 근대수학 교육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분이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백적 간두에 서 있을 때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서 한국 독립을 외쳤던 그 보제 이상설 선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제와 같이 과거에 합격한 안종화, 나이는 10살이 더 위인데 같은 과거에 붙은 분인데, 이분도 과거에 붙은 분이지만 수학, 정경, 저료, 괄집이라는 산학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붙은, 사법고시에 붙은 그런 분들이 수학 책도 썼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융합교육을 얘기하는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도 1905년 조선 통감부가 횡콩포에 관직을 버리고 떠나서 독립운동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식민지 교육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말살되고, 특히 수학에서 연구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951년 동경대 총장을 역임한 다다오 야나이하라가 1938년 6월 퍼시픽 어페어의 198쪽에 쓴 논문과 1944년 일제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중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3% 이하이고, 중등학교 교육을 단 1년이라도 받아본 조선인은 전체 조선인의 1%도 못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중등학교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일제시대의 우리의 교육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가면 처음으로 헌정된 이임학 선생님과 최석정 선생이 수학자로 두 분 헌정되어 있습니다. 최석정은 영의정을 역임한 조선시대 학자로 조합사의 창시자인 오일러를 앞지른 조선시대 천재 수학자로 인정돼서 헌정되었고, 이임학 선생님은 현대수학에 대한 기여로, 한국인의 기여로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헌정되었습니다. 이 두 분, 일제시대 때 교육을 받은 이임학 선생과 조선시대 최석정 외에 아직 한 분의 수학자도 대한민국 과학기술 명예전당에 올린 분이 없습니다. 또 맥튜터 히스토리에도 한국인 수학자는 한 명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 수학자 한 명이 기억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임학 선생입니다. 그 이유는 버스플레이스가 평양이기 때문에 노스카리아의 수학자로 이임학 선생 한 분이 맥튜터 히스토리 수학사 웹 가장 올라 있고, 아직 대한민국 수학자는 한 명도 인정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세계 수학사, 또 한국사의 이름을 남겨놓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임학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임학 선생님은 1944년에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를 1회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44년에 1회 졸업생을 했다는 소리는 45년에는 이미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흐지부지 됐고, 사실은 그 경성제국대학이 이과 졸업생은 거의 배출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해방 후 경성대학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미국 수학회의 블리튼에 실린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것이 1949년에 같은 저널에 실리면서 그러면서 1953년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1955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그리고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포스닥도 하시고 등등 과정을 거쳐서 UBC의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시고 2005년에 돌아가신 분으로, 이분이 심플 그룹에 대해서 한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캐나다
로얄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회원으로 헌정되셨고, 또 디도네라는 유명한 프랑스 수학자가 쓴 파노라마 오브 퓨어 매스매틱스에서 그를 군론의 창립자 21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분이 2007년에 한국과학기술인 명예전당에 수학자로서 처음으로 헌정된 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수학자는 호모 허버트입니다. 호모 허버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학교에서 서양 수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고정의 요청으로 미국 정부가 추천한 다스마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인연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에 파견돼서 1886년 조선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자연과학, 역사, 정치를 정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배운 사람, 일회생으로 배운 사람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과거에 합격한 그런 지식인으로서 이분한테 영어, 수학, 역사,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워싱턴에 영역 파견 되어 서양 교육 시스템을 배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허버트는 1897년에는 한양사범학교에 근무했으며 그리고 1900년부터는 현 경기고등학교 전신 관립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보제 이상설이 헤이그 밀사로 파견 될 때, 그때 호모 허버트도 같이 헤이그로 가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거들었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욕에 묻혀 계십니다. 허버트가 젊을 때 수학 선생님으로 강의하던 모습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한국인 최초의 수학 학사 유일선 선생입니다. 1904년 일본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수학 전공자가 된 유일선은 귀국해서 정리사라는 출판사견 수리 전문학교를 설립하고 1905년에는 수리학 잡지라는 저널을 발간합니다. 1908년에는 근대수학 교재인 초등 산술 교과서를 저술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그의 공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학에서. 위암 장지연은 1908년 9월에 정리사에서 수리 전문에 입학하여 1911년 3월에 졸업을 했고, 주시경도 1890년 배제학당 특별과를 졸업하고 1900년 배제학당 보통과를 졸업한 후에 1905년까지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리키다 1906년 정리사 수리 전문에 입학하여 수학 물리학을 3년간 3사대가 되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유일선 수학 전공자로서 그 당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아서 베커입니다. 이분은 왜 한국 수학에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분은 한국 최초의 수학교육 전문가입니다. 아까 호모 허버트는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이지만 그동안에 이 아서 베커 전에 조선에서 수학을 가르친 분들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외국인이 없이 1880년대부터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주로
신학이나 인문학을 한 선교사들이 초등수학을 가리키는 정도였고, 실제 수학을 전공한, 물리학을 전공한, 그런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한국의 교사로 와서 수학을 가리킨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아서 베커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03년 과학교사로 한국에 온 서양 최초의 수학교육 전문가입니다. 입국한 지 2년 후 1905년에 평양의 숭실학당에 임용돼서 내실인 수학교육에 보태 화학, 물리학 등을 가리켰고, 그래서 이 덕분에 숭실학당 1906년에 대학부를 설치하고 1912년에는 숭실대학으로 국내 최초의 대학 승인을 얻어냅니다. 여기에는 아서베커의 노력과 수학 및 과학교육의 높은 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0년에서 1911년 사이에 모교인 엘비언 대학에 방문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숭실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1915년 신설 연희전문학교 수물과 초대 학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두 번째 연구년을 이용하여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에 가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그 당시면 1921년 면 유시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았다고 하면 미국에서 어디서든지 교수를 할 수 있는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1940년 일제가 추방할 때까지 연희전문 교수로 근무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쳤습니다. 미국에 쫓겨나서는 유니버시티 미시간 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훌륭한 교수로 제 역할을 하다 1999세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국의 고등수학을 서양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런 전문가가 가리킨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최규동 선생입니다. 최규동 선생은 1901년 9월 신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상경하는 길에 현대 서양의 셈법을 처음 보고 그 과학성에 감탄하여 수학을 공부한 뜻을 세웠다고 합니다. 어디서 처음 봤냐? 수원의 그 화성 향교에서 하루를 서울 올라가는 길에 머물러 보는데, 그 당시에 서당에서 향교에서 그 무엇을 가리키는데, 이전엔 한자 중국어를 가리켜야 됐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본어를 가리키는 거나 또는 다른 걸 가리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산학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서양 수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전에 조선 관리로 있던 산학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직을 하고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한자를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학을 서양 수학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걸 보고 수학이다, 이걸 배워야 된다 하고 이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하여 수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유일선이 세운 정리사라는 출판사 겸 수리 전문학교에 1909년 정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1947년 국립대 제1회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임명되었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국립서울대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수학을 공부했던 수학 선생님, 그리고 중동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1900 해방되고 나서 그 쟁쟁한 해외 유학파 박사들을 제쳐놓고 서울대학교 이사장 또 총장에 임명됐다는 것은 그분이 당시에 얼마나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고, 이분이 그 6.25 때 납북돼서 1950년 평양고도에서 독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중동학교 선생님으로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1922년에 제1회 최초의 교비생 수리학 과정으로 고백 한 군을 뽑아서
수리학 전공으로 3개년간 일본 유학을 명함, 중동학교를 수리 전문학교로 세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7번째, 이춘호 선생. 한국 사람으로 최초로 수학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1919년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수학 석사 학위를 1921년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대학원에서 받고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 스물과 첫 한국인 교수로 임명되어서 연희전문 스물과 2회 졸업생인 장기현 선생을 1년간 가르쳤고, 그리고 1983년 일제에서 해임되고, 그 후 해방 후 1947년부터 국립대학 안이 준비되는 어려운 시기에 1년간 한국인 최초로 서울대 총장, 경성대 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납북되어 1950년 평양에서 사망하였고 평양에 묘소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수학 박사는 1938년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연희전문 스물과 1회 졸업생인 장세운 박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1938년 장세운 박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도 한국으로 식민지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미국에 계시면서 연구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티칭 스쿨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학부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하셨습니다. 이춘호 선생이 수학을 전공한 그 동기에 대해서 직접 써놓으신 글은 미국에 유학해서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광산 실습 도중 광벽이 무너져 두 명이 즉사하는 것을 보고 진로를 수리학으로 바꿨다 하고 회고한 기록이 동광 1931년 9월호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8번째가 최윤식 교수님입니다. 서울대가 수여한 최초의 박사학위자로 경성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간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가서 히로시마 고등사범학교를 거쳐 도쿄 제국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서 경성 고등공업학교 또 경성 광산전문학교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해방과 더불어 경성 광산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 국대안에 반대하여 김지정, 유충호, 정순택, 최정환 교수가 다 퇴직하고 월북하자 텅 빈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재건하기 위하여 1946년 10월에 초대 학과장으로 임명돼서 그 후 서울대 초창기 학생들을 지도하고 한국 수학계 초기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1946년 초대 조선 수물학회 회장, 1954년 초대 대한수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1956년에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에서 수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65년에는 대한수학회가 발간한 저널 수학교육 3호에 국립수리과학연구소 설립안을 작성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다음 9번째 장기현 선생님. 장기현 선생님은 연희전문 스물과를 2회로 졸업하여 일본 도호쿠 제국대학 수학과에 다시 입학하고 1929년 수학으로 2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 귀국하여 이화여전 교수로 재직하다 1940년 노교인 연희전문 스물과로 옮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화여전은 수학과가 없었고
왜냐면 스물과 수학을 전공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1966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대한수학회 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가 발굴하여 기증한 조선사학의 고서들이 다수 장기원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한국 수학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산업과 산업재단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분이 하신 연구 결과입니다. 경선중의 묵사집 합법. 10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한국 최초의 여성 수학박사 홍인식 박사입니다. 경기고등학교, 경기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나라 여자 고등산업학교 이과 졸업한 후에 히로시마 물리과대학 수학과를 1년 더 다니고 이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44년 귀국하여 경성제국대학 물리학 문호 교수의 조수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문호가 일본 니혼대학으로 전격하자 잠시 경기 여고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를 따라서 일본으로 밀항에서 가서 도쿄대학 이학부 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근무하면서 니혼대학 교수가 되고 거기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안 하셨고 그리고 홀로 사시다가 세상에 돌아가셨습니다. 문호 교수와의 중요한 책들을 저술하였고 등주, 부등식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를 내신 분입니다. 그의 그런 early pioneers of Korean mathematics를 이어서 한국 수학의 본격적인 연구는 대한수학회의 탄생과 함께 다시 시작됩니다. 1946년도에 설립된 한국 대한수학회는 2016년 70년을 맞아서 저렇게 70년사를 썼고 저도 이 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국 수학은 교육의 시대, 연구의 시대, 그리고 세계화를 향하여 크게 나누어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2005년부터 준비해서 2012년 7월에 가졌던 이 금이 12 세계 수학교육의 전문가들 4천여명 모여 가졌던 성공적으로 마친 또 인터내셔널 리니어지 소사이어티 ICM의 가장 큰 위성학교 성관대학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리니어 엘제브리스트들이 모여서 가졌던 유의미한 성공적인 학술 회의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4년 서울 ICM에서 필드 메달리스트들이 우리 눈앞에서 상을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가 배운 것은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넘어가려면 진짜 세계를 대표하는 수학자들을 배출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경쟁력 있는 다른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독창적인 그런 경쟁력을 어떤 분야에서 가질 수 있냐. 한국사의 미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변한 것을 모습을 보니 저희들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해왔는지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 다른 나라도 아마 없는 발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학교수와 NRF. 제가 교수가 된 지 1992년부터 26년쯤 된 것 같았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자, 수학교수와 NRF.
1990년대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포스닥 제도, 연구년 제도 등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 초임 교수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었고 그리고 당시 교내 연구비라도 몇 년 기다려서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였고 그리고 그 저널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보통 기존의 교수들은 교내 학술지에 투고하고 그것으로 진급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모든 제도들이 기존의 그 관행대로 유지되어 왔었고 외국에서 박사학원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외국 네트워크를 살려서 연구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그들만의 리그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은 정말 올드 굿 데이즈를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기초과학 연구소, 예사라이, SRC 등 소개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서 집단 연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모든 초중고 연구소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정도로 이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또 2000년 넘어서부터 BK21, 또 국제화, SCI, 고등연구소, 국가수료연구소 등 한국연구재단, ARF, 코스F, 한국연구재단도 발전하면서 이 엄청난 정량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 사이에 이제 정성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대로 퀄리티, 연구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ICM 등들을 경험했고 독창성 차별화된 연구, 임팩트 있다. 또 산업사, truly global leading research 등에 대한 관심들이 커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new idea, new way of thinking, 개척자, frontier 등입니다. 한국연구재단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 그 혁신적인 그런 기여를 해야지 되는데 다른 나라가 못하는 그런 분야. 저는 수학 분야에서 이 스마트폰을 유심히 보았고 모바일 매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웹에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계산 기능을 집어넣고 제 서버에 그리고 스마트폰을 거기 연결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계산하는 즉 이런 이중적분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에 적분을 하고 또 적분을 해서 답을 구해서 손으로 같이 되는 이런 것들 이적분화 멀티밸류 캘큘러스도 통계학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것을 웹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RNN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 미분방정식 실습시 복소수 함수론 공학수학 파이썬 빅데이터와 스태티스틱스 RNN을 이용해서 이런 걸 통해서 매스매틱스 고 빅데이터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이런 데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트 이산수학을 실제로 실습실을 만들면서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해서 녹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실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구조법을 구경, 실습하고 그리고 또 뉴턴스 메소드로 근사해를 구해가는 과정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 책을 쓰고 또 전자책을 쓰고 스마트폰 앱을 푸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 공학, 수학, 미적분화, 영어로 책을 등 실습시 시뮬레이션들을 썼고 또 사이버 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방송통신대학 만들었고 타블렛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을 만들었고 랜덤 프로그램 제너레이터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연구재단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독창적인 연구들이 시작될 때 진행되고 있을 때 연구재단 아직까지 그런 변화의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런 SCI 저널
논문 쓰는 것에 만 한정돼서 연구 지원들이 되어 왔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꾸준히 SNM을 써왔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아서 거기서 받은 연구비로 일부를 띄어서 이런 연구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사료를 발굴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인정받아서 성간대학교에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 코딩 교육과 수학을 전면적으로 전체 학생들에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했던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줄 준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만든 그 도구들, 또 제가 만든 전자책들, 이 무료 책들이고 또 실습실 도구들인데, 이 주소에 가서 보시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북, 카피도 되고 실습도 되고 동영상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되고 컴퓨테이션도 되고 하는, 또 복사해서 바로 저희가 보고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책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무리 짓자면 한국 수학은 지금 기존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최정상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앞서 있던 세계 10대 강국, 지금 대한민국 수학이 10등에서 20등 사이에 있는 걸로 되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10등 안으로 들어가려면 독창적인 오리지널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고, 그것은 한 연구자에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 개척자들에게 작은 지원들이 널리 퍼지는 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수학되는 그런 결과들을 그냥 알아서 뭐 확산시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 수학되는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잘 확산시키고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기업은 어떤 연구가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더 투자를 해서 그것을 더 대량 생산하고 해서 확산시키지만, 연구자들은 개척해서 연구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을 갖고 수익을 얻으려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유의미한 그런 다양한 기초 연구들, 그런 결과물들에 가서 가치 있는 걸 찾아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주는 것도 연구재단이 실제 그 연구로부터 아웃풋을 끌어내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습이었고, 이로써 마무리를 짓죠. 즉, 개척자들, 매년 하는 연구를 반복해서 조금씩 한 케이스 늘려가는 그런 연구, 안정적으로 꾸준히 1년에 한 편씩 논문이 나오는 그런 연구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처음 할 때 지원해주고, 이어서 비슷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같은 액수를 지원하기보다는 많은 소액 연구들을 훨씬 늘리는 그런 노력이 연구재단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 개척자들과 연구재단이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